안녕하세요. 어바마라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환율의 정치불안 그리고 배당락까지 코스피가 한때 239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인기관 동시에 팔자 매도세로 던지고 나가고 있고, 이 배당락,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쭉 하고 빠지는 현상이죠. 이 배당락도 걸려 있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1.2%까지 내려서 코스닥은 660대로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말 배당 받으려고 오늘까지 매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사도 뜨고, 오늘 사야 결산 배당 받는 고배당주 15곳은 어딜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배당락이 딱 걸려있는, 코스피가 쭉쭉 빠지는 시점에서 이게 결착이 되어 있으니까 코스피가 더 이상 뜰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도 말이죠. 코스피 오늘 2400선 지금 겨우 지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2300선까지 깨지는 그런 하락선상에 머물러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외국인이 1700억 정도 팔고 나가고 있고, 기관 역시 1400억 정도 팔고 나가고 있죠. 개인이 지금 저점에서 뭔가 좀 주려고 개미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장 탈출이 거의 운명이라 느껴질 만큼 많은 이 개미들이 국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서학 개미로 트랜스포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식 종목을 봐도 삼성전자 0.37%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이 와중에 2.6% 정도 상승을 했네요. 나머지 주식 종목들 상당 부분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오전에 1480원, 86원까지 돌파하는 바람에 증시는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 2400선이 깨지는, 금융시장에 어찌 보면 대환란의 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엄청난 쇼크를 받은 상황인데, 가장 지금 변수의 중심이 되어가는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가뜩이나 외자도 지금 상당 부분 엄청난 가속을 밟고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더욱더 빠져나가는 속도는 어마무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 쓰나미에 고스란히 오늘 아수라장이 됐고요. 환율 불안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원화 가치의 어떤 그 안정적 세팅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정말 안심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 달러 지수 오늘 107.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원화를 엄청나게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원화는 이 기본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이 통화 가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와 동시에 이제 1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출범하면서 제일 행정명령권으로 보편 관세를 때리게 될 가능성 아주 높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지금 미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보편 관세가 장벽처럼 무뚝 서게 되면 9에서 13% 정도 수출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산업연구원에서 트럼프 보편 관세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제 부가가치가 7조에서 10조 정도 감소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거 결정타죠. 우리가 바라기에는 이 보편 관세 부과에서 좀 예외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 이게 이 바람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혹은 차등 부가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도 있는데, 아무튼 1월 20일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석 시나리오에 보면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 대상국의 10%, 중국의 60%의 관세를 딱 부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적인 관세 부과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USMCA, 이거는 USMCA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결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조약인데,
이게 USMCA에 체결된 멕시코, 캐나다에게만 10%,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의 2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뭐 엄청난 수출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대미 수출액이 10% 전후 뭐 줄어들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은 뭐 완전히 후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액수로 환산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조 9천억에서 10조 6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뭐 수출 금액이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그러죠. 최근 뭐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난공불락입니다. 보호무역 관세 장벽이 딱 세워지죠.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 특히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차,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판매와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거 지금 보호무역 관세도 지금 걱정인데 가뜩이나 기존에 뭐 수혜를 받고 있었던 전기차 보조금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면서 이걸 지급하지 않게 되면 뭐 완전히 뭐 난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그림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죠. 테슬라. 이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 시장을 아마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후발주자들은 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테슬라도 물론 뭐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존의 모든 전기차 자동차의 어떤 판매 그리고 구조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다 먹게 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일론 머스크는 XI 뭐 8조 정도 투자금을 받고 이제 뭐 AI 개발 경쟁에서 뛰어드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하고 뭐 협력을 맺어서 투자자로 엔비디아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또 뭐 투자 유치금을 확보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이고 있죠. 심지어 뭐 내년 텍사스에 로봇 택시까지 출시하게 되면 텍사스주가 최초로 로봇 무인 택시를 출시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AI 부분에 있어서도 뭐 미국 기업이 모든 걸 평정하게 되는 승자 독식의 어떤 구도로까지 가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뭐 테슬라 주식 뭐 떨어질 날이 없죠. 거의 뭐 대형 제국이야. 지지 않는 해야. 지지 않는 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어제 약간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 게 아니죠.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서학개미 테슬라에 웃고 동학개미 삼전에 우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삼전 30% 하락에 테슬라 84% 상승이야. 이거는 뭐 희비가 거의 뭐 시소 타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국장을 탈출하는 그런 자본 세력들이 더욱더 뭐 두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뭐 D-Wave 퀀텀,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Q 등등의 어떤 양자 컴퓨터의 어떤 반도체의 힘이 AI로 또 집결이 되면서 미국 주식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엄청난 뭐 상승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리게티 컴퓨팅 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소기업이었습니다. 매출도 거의 뭐 만회였었고요. 근데 15달러까지 올랐어. 이건 36%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정말 의외죠. 그리고 아이온-Q 역시도 8% 정도 오르고 있고요. 브로드컴 역시도 여기는 뭐 아주 탄탄한 기업이니까 내년 뭐 미국 주식에 있어서 가장 선순위에 둬야 할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속기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어떤 제품들을 찍어내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일단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브로드컴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거의 뭐 태풍의 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자국 중심에 있어서 상당 부분 뭐 맥시멈 수익률을 구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교육국,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호무역 관세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등의 그런 약재들이 연속해서 터지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내년에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KB증권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 지금 5만 원 선인데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 한국 기업도 좀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반등을 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기업도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워서 내년 체감 경기는 더욱더 꽁꽁 묶일 가능성 높고 소비 위축도 뭐 길어질 가능성 높죠. 한경협에서 매출액 600대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내년 1월 BSI, 그러니까 기업 실사 지수죠. 12.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BSI 뭐 궤적을 보면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서 1월까지 가는 이 시점에서는 거의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듯한 그런 하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기업도 어렵다 보니까 회사채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죠. 이 회사채라는 건 단적으로 뭐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채권이라는 유가증권 발행하는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채무를 걸었습니다. 채무.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회사채 찍어내서. 근데 이게 지금 대기업도 자금 회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10대 그룹 회사채 발행액 추이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그리고 SK 뭐 조 단위로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년 SK는 상반기에만 이 회사채, 그러니까 빚이라고 말하면 돼요. 채무 물량이 6조 2,5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4조 2,700억, LG 3조 1,000, 그리고 삼성 2조 7천 정도. 주요 그룹 역시 수조 원을 조달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금 경색에 시달릴 수 있는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미 수출에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정말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 한국 GDP는 10조 이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모든 어떤 기업 경영 자체가 굉장히 난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뭐 건설사도 뭐 예외가 아니죠. 대기업 건설사들도 뭐 상당 부분 지금 자금난 때문에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올해 폐업한 건설사만 2,104곳입니다. 자금난의 허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들지를 않으니까 건설사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환율 변수, 좀 엄청난 이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고요. 건설 경기는 뭐 5월 이후에는 최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중경 건설사들 자금 계속해서 돌려야 되니까 대출 잔액 늘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건설사와 이렇게 결착이 되어 있는 제2금융권 상황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6년 만에 저축은행이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거든요. 경영 개선 권고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부동산 PF 구조 조정의 전국 불안 요소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금융권의 PF 위기가 갑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안국, 라온, 이 저축은행 계열 2,176억 원 중에 안국저축은행은 1,047억, 그리고 라온저축은행은 839억 중에 433억 원이 부동산 대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굉장히 부실을 계속해서 낳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상당 부분 악화되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PF 부실 13조 6천억까지 치솟게 되고요. 전체의 10.9%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금액이 13조 원을 지금 치고 나간다는 것 자체도 지금 대기업의 업황 악화와 맞물린 건설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건설업, 그리고 이와 맞물린 이금융권의 금융 악화, 이게 그냥 똘똘마리로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PF 정상화가 지금 그동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연체율 상승세 뭐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뇌관처럼 살아있다. 잘못 탁 건드리면 그냥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서울은 겨우 버티고 있죠. 0.01%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상승 국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상승 국면이 완전히 이제 꺾여서 마이너스로 지금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뭐 이렇다 보니까 서울 집값 계속해서 꺾여 들어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뭐 고점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월급 한 푼 안 쓰고 서울 아파트 사기 위해서는 13년 정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좀 아주 좀 모순적인 어떤 팩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이 거래가를 보면 경기도가 상당 부분 이 하락 국면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남시 위례자이 최고가 대비 5억 9천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야탑동 분당구 장미 1단지 최고가 대비 4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최고가 대비 5억 4천 정도 하락. 용인시 레미안 이스트펠리스 역시 최고가 대비 5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 광교 아이파크 역시도 최고가 대비 4억 5천 하락하고 있네요. 시흥 백옷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 최고가 대비 4억 3천 하락하고 있고요. 화성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역시도 최고가 대비 4억 2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들어가다 보면 뭐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역시도 6억 이상 떨어지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지방은 대구가 수성구 범어동 경남타운이 최고가 대비 6억 2천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락폭이 크죠. 부산 역시도 해운대구 더샵 센텀파크 1차가 최고가 대비 6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떨어지는 낙폭이 뭐 서울만큼 엄청난 고점의 집값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20억이 넘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이 상승세를 거의 뭐 다 잡아먹을 만큼 상당 부분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금융시장의 지금의 불안정성은 주가의 폭락과 함께 아파트 시장의 폭락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연쇄성, 이전보다 아주 강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얼마나 모래성인가를 보여줄 듯 보이고요. 절대로 그래서 무리한 대출 금물입니다. 고금리 시대를 밟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유턴할 수 있는 또 다른 고금리 시대가 시작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은 원금 이자에 몰린 고점 아파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속도로 물밀듯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 대변화의 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뭐 오늘 주식시장은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환율 시장이 요동치는 바람에 이 코스피가 2400선이 깨지는 그런 한때의 저점을 기록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해외 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국장에서 더 이상 머무르다가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겠구나라는 이 자각을 한 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쪽으로, 미국 증시 쪽으로 지금 급속하게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자본 회전력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연동된 부동산 시장,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호가방어벽으로 가격을 유지했지만 이것마저도 대외 여파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보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